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례 없는 국가적 대위기를 맞아 정부는 전격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코로나19로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내수 시장이 얼어붙자 위축된 가계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준 것입니다.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기에 빠진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보면 여러모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 많이 쓰였고 또 얼마나 정책적인 효과가 있었을까요? 한 증권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음식점으로 25%에 달했습니다. 마트와 식료품점에서도 역시 비슷한 규모로 사용됐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한 비중도 10%를 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매출액 증가가 가장 컸던 곳이 안경점이었고 병원과 약국의 매출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원과 서점, 헬스와 이미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빈곤율은 16.4%였지만 지급 이후에는 6%로 10.4%포인트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경기 부양수단으로서 전국민 지원금의 효과는 정부의 직접 소비보다 높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재정지출의 승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가 가장 컸고 정부 투자와 이전 지출 순이었습니다. 전국민 지원금은 이전 지출 방식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1조 원을 복지 확충과 같은 직접 소비에 썼다면 총 생산 GDP가 9,100억 원 늘어나지만 같은 금액을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면 8,600억 원,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증가분은 3,300억 원에 그쳤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분석은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근거로도 사용되는데 다만 전국민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내수 침체기에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